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검정색과 빨간색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의 경기인데, FC 서울하고 포항 스틸러스 경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이 두 팀이 이제 2대2로 비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를, 다시 돌아본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경기 결과는 2대2로 끝나서 승점 1점을 나눠 가지는 결과였지만, 경기력에 대해서 평가를 준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서울한테 6 정도 주고 싶고 포항한테 4 정도 주고 싶은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축구 경기에 판정승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서울 쪽에 판정승을 주고 싶은 경기였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경기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 내용적으로 서울에 조금 우세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또한 FC 서울 팬들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결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못 이겼다. 경기력 도르냐. 또 이렇게 다시 반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얘기도 맞긴 맞는 게, 서울이 어떻게 보면은 다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경기를 후반 막판도 아니죠. 추가 시간에, 실점해서, 동점을 내주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조금은 두 팀 경기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서울이 오늘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하고, 뒤에서 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미리 좀 예고를 드리면, 그니까 제 채널에 이제 FC 서울 팬들이 좀 많으세요. 예전에는 분명히 많이 없으셨는데, 많아지셨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아이디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항상 그 파란색 아이콘을 쓰시는 선생님께서 항상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이긴 경기도 그렇고, 서울이 이긴 경기든 진 경기든 많이 이제 리뷰를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서울 리뷰를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 언제 경기였죠? 언제 경기였는지 강원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3라운드인가 22라운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좀 나이브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서울 팬들이 좀 급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또 제가 이제 제 이름 찾아보니까 커뮤니티 제 이름 찾아보거든요. 반응을 봐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제 서울 팬 친구도 말을 해줬어요. 형 커뮤니티에서 요즘 조금 이제 서울 팬들이 조금 서운해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봤었는데, 뭔지 어떤 의미인지는 되게 잘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팬들 대다수의 어떤 의견 동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지만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서울 팬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안익수 감독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느냐, 이 감독 제대로 된 감독 맞냐를 너무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서울 팬들이 급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이렇게 지금 팀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왜 너는 그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해주시는 분들을 제가 좀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찌됐든 경기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경기 리뷰를 먼저 드린 다음에 이번 경기도 저는 이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서울 팬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왜 서울 팬들이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5라운드 경기 리뷰를 마친 다음에. 근데 이제 또 미리 먼저 화내시지 말고 들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경기력이 서울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지만 이제 급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따로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서울 팬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팬들도 아마 이 포항 엠블렘이 보이면 보러 오셨을 거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리뷰를 같이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서울한테 6을 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제일 좋아하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잘해주시던 지도자, 혹은 이제 인정하는 지도자, 질문했을 때 빼지 않는 지도자, 이런 분들을 좋아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김기동 감독님 인터뷰 보니까 이제 사모님께서 전술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걸 봐서 너무 웃기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김기동 감독님이 그랬죠. 오늘 좀 전술적으로 안 풀린 면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완델손 잡으러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서울한테는 적절한 전술적인 패를 들고 나왔다는 거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그 이번 경기만 얘기를 합시다. 안희수 감독님이 이번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잘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스마르랑 기성용하고 오스마르가 같이 나온 경기라고 봐야 되는데, 허리 쪽에 이제 둘이 같이 나왔잖아요. 이게 둘이 같이 나왔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이제 오스마르가 내려고 5번 어디 갔네요. 이렇게 바꿀까요? 8번이 없으니까 이렇게 혹시라도 모르니까 5번을 이렇게 바꿀게요.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스마르 5번인 거를 채워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공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서지만, 물론 공격할 때 이렇게 항상 선 건 아니지만, 기성용하고 오스마르 기본적으로 허리 쪽을 지키는 형태를 섰지만, 수비할 때는 오스마르가 1루 내려오기도 하고 뭐 1루 내려오기도 해서 3백 형태를 바꿔서 5백으로 바꿔버리고, 여기를 이제 수비할 때 기성용이 내려오고 윌리안하고 팔루세비치가 내려와서 5-3-2 형태를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빌드업 할 때는 오스마르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치가 바뀌고 나면 기성용이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은 형태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올라가는 윙백들이 올라가는 형태 해서, 어떤 때는 오스마르가 빠지고 나면 이렇게 보통 빠지겠죠. 기성용이 1루 들어가서 위치를 바꾸는, 그래서 이 사각형 형태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배영 3백 형태를 굉장히 잘 운용을 하면서 이번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할 때는 5-3-2 형태로 많이 세웠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도 저는 이제 서울이 분석이 잘 돼 있고,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다 아는 거 아니야? 네가 얘기하는 거 전부 다 K리그 팬들이면 다 알아 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어떤 맞춤 전술을 하는 게 쉽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의 밸런스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포항 선수들이 포백에서 4-4-2 형태를 주로 많이 서잖아요. 4-4-2나 4-4-1-1이나 느낌이 그런 식으로 많이 서는데, 후방에 이제 오베르단하고 뭐 오늘 한창희 선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중원 쪽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빌드업에서 많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더라도 여기는 둘인데 여기는 셋이고, 그잖아요. 미드필더가 둘 셋이고, 여기가 올라오고 적당히 올라오고 붙여가지고 여기서 싸움을 해야 되고 역습 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빌드업의 기준 어떤 이 중점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측면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본인들은 전방에 2명이나 잠시만요. 이쪽에다가 제카랑 고영준을 세우는 상황이니까 볼을 돌리긴 돌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측면 쪽으로. 그래서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박승욱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서울이 밸런스 3백 쓸 때처럼 공격 가담을 많이 하지 않고 하긴 하지만 많이 하지 않고 후방 쪽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전개할 때는 또 전개해준 선수고, 아무래도 공격적이면은 완델손 쪽이 강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잘 보시면 완델손에 볼이 들어갈 때마다 박지율 선수가 굉장히 먼 거리를 뛰어와서 압박하는 거를 마다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완델손 쪽에서 볼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계속 박지율이 올라가서 부딪혀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포항이 거의 슈팅이 안 나오고 제카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여기 둘이잖아요. 중원 쪽에 여기 둘 들어오면 이 세 명이 잡아먹는 형태가 계속 됐죠. 그러니까 측면에서는 완델손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중원 쪽에 들어오는 거 여기 계속 압박하다 보니까 서울이 굉장히 포항의 공격을 잘 제어하는 전반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판을 그래도 잘 짜고 나온 편이었고, 포항을 이기기 위해 준비해온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서울이 아예 전술도 없이 나오는 경기들은 많진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포항은 분명히 지금 서울보다 순위도 높고, 김기동 감독님의 역량은 제가 보기에는 뭐 K리그에서 1등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팀이든 감독이 김기동이면 어떤 그 걱정을 많이 덜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지도자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잖아요. 지금 뭐 포항에서 그 많은 주전 선수들이 팔려 나가고 또 부상으로 나가고 하더라도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김기동이라는 지도자인데, 그거에 맞춰서 안희수 감독님이 그래도 경기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판을 잘 짜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경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들하고 좋았던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서울의 좋았던 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급하다 그 말씀 드릴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경기가 아마 그러니까 수원FC전 전이었죠. 22라운드인가 봐요. 그죠? 그 경기에서 조금 여기 전방 쪽에 숫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김신진 선수를 놓고 나상호 선수 옆에 파트너로 두면서 아무래도 이쪽에서 조금 원터치 패스들이나 이쪽에다 밀어넣고 주고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김신진 선수가 원터치 내주는 장면도 있었고, 그게 수원FC전에서 그때 나왔던 득점 장면에서 나왔던 거기도 하고, 오늘의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 나상호 선수가 박수일 선수의 크로스를 팔로세비치 쪽에다가 원터치로 내주는 장면도 굉장히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공격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을 때, 여기 이 지역에 많이 포진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효과죠, 사실은. 그래서 이쪽에서 수비수들을 데리고 나성호 선수가 많이 움직여주고 일루 수비수들을 끌어당겨 놨을 때 이쪽에 비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팔로세비치의 그 공간을 이용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오늘 두 번째 득점 장면뿐만 아니라 전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크로스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박수리 선수 쪽에서 강하게 붙이는 것처럼, 왜냐면 박수리 선수가 킥이 좋으니까 강하게 붙이는 것처럼 해놓고 땅볼로 약간 꺾어주는 느낌의 크로스들이 많이 들어왔죠. 제가 전반 10분쯤인가로 기억하는데 나성호 선수 쪽에 완벽하게 들어갔는데, 그거 잡고 제가 측면으로 후방으로 돌리기를 굉장히 저거는 그냥 해결을 봤어야지라고 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은 조금 볼이 잘 돌았다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은 전반적으로 서울이 득점 장면도 굉장히 잘 만든 장면, 뭐 기성에서 김신진 넘어간 장면도 마찬가지고, 박수일, 나상호, 팔루세비치로 넘어간 장면도 그렇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로는 후르쿠라고 하고 영어는 플루크라고 하는 그렇게 그냥 뭔가 운이 맞아 떨어져서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약속된 장면들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서로를 의식하고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포항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제가 보기에는 강팀의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전 내내 서울의 공격에 많이 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딱 실점하고 나니까 공격수 숫자 늘리면서 거기에 대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전에 포항의 첫 득점을 잘 보시면 이미 오베르단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볼 연결해준 다음에 앞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냥 미련 없이. 근데 이제 오베르단 선수가 워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방에서 볼 돌리는 게 많은 거고, 직접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까지 타격하는 그런 횟수라고 해야 되나, 빈도가 높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서울 선수들이 거기 놓치다시피 했고, 거기서 이제 측면 쪽에서 찬스가 나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도 제가 보기에는 포항이 잘 이용했던 거기도 한 게, 뭐 이현범 선수나 김주성 선수가 그냥 놀았던 건 아니에요. 계속 이제 움직이는 공격수들이 볼 받아주러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였던 건데, 그렇게 딸려 나가다 보니까 뒤쪽에서 움직이는 김승대나 오베르단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 잡아서 크로스 올렸는데 여기 있는 선수들 센터백이 다 나간 다음이라고 거의 봐야 되거든요. 그 장면 다시 돌려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너무 넓게 열려버렸고, 뭐 이 선수들이 제가 여기서 배치해놨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선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옵사이드 피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깊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연결되는 것 자체를 주면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감독 잘못이냐라고 하기도 제가 보기엔 전 좀 그렇습니다. 이게 패스 장면에서 보시면은, 포항의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보시면 조금 너무 많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심하게 빈 공간을 내주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쉽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실점 장면이라던가 페널티킥 준 장면은, 이거는 지도자 탓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들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세트피스 장면인데, 그러니까 세트피스가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거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감독이 잘못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틀렸다고 말은 못할 것 같긴 한데, 이 세트피스 장면에서는 사실 선수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집중력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선수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체력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늘 굉장히 덥잖아요. 뭐 30도, 29도, 뭐 낮에는 뭐 더하고 밤에도 30도까지 올라가 있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이 굉장히 포항이 허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측면에서 볼 도는 걸 압박하려다 보면 굉장히 많은 체력 소모를 했을 것이고, 또 오늘 경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이렇게 누르느라 고생하는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나면 실수가 나오는 거죠. 실수가 나온다는 게 명시적으로 뭐 볼을 못 찬다 이런 게 아니라 잡아줘야 될 건데 못 잡아주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서울이 조금 더 포항을 잡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잘한 거냐? 서울이 못한 거 아니야? 라고 못한 거죠. 못한 거 맞습니다. 못한 거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90분 내내 완벽한 축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이제 축구의 어떤 묘미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뭐 맨시티나 뭐 바이른 미넨이나 뭐 전성기 FC 바르셀로나처럼 막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시종일관 주도권을 잡고 있을 수 있는 팀이라고 하면 그럴 상황들이 많이 안 올 수가 있겠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은 팀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뭐 울산도 마찬가지고, K리그에서도 전북도 마찬가지고, 흐름을 90분 동안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다 보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체력 관리를 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포항도 K리그에서 2위를 달릴 정도로 나쁘지 않은 좋은 팀이죠. 사실 좋은 팀이고, 이 선수들이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서울 선수들이 좀 쫓아가는 게 많이 체력을 소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끌어갔던 것 같고, 포항이 그렇지만 2위다운 경기력을 또 잘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골, 그 하창래 선수 득점도 전 개인적으로는 포항이 잘한 장면이기도 하고 서울이 조금은 못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그 포항 자체가 그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제 생각에는 하창래 선수 머리 가기 전에 그 전에 맞췄던 그 약간 코너킥이 짧았잖아요. 그 장면에서 좀 먼저 제어를 해줬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포항은 뭐 성적은 잘 내니까 포항보다는 좀 서울 쪽에 무게를 두고 리뷰를 해야 될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하여튼 뭐 두 팀 다 이제 득점이 서울 쪽에서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치고받는 경기 흐름이 돼서 재밌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경기는 총평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18분이나 했네요.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머릿속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 10분 정도를 그러면 서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은 이제 지난번 수원하고 강원하고 수원 경기 리뷰한 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도 조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24라운드였죠. FC 서울 그 강원 FC 원정을 제가 리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리뷰를 했는데 제가 좀 말을 정제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업로드를 안 했어요. 업로드를 안 했던 상황이고, 오늘은 조금 정리를 하고 리뷰를 하려고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FC 서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하고 가볼까 합니다. 뭐 포항 팬들께서는 이제 리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저한테 이제 항상 많은 분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십니다. 아니스 감독 전술이 맞냐?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뭐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 왜냐면은 뭐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은 팀이 망가진다고 얘기했던 건 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이 그렇게까지 뭐 틀린 질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서울 팬들이 좀 급하신 것 같다 드린 다음에 그렇게까지 막 되게 호의적인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그 답변을 보고서 제가 좀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나는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그 질문을 좀 바꿨으면은 제가 다르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안익수 문제입니까? 안익수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익수 감독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고,
이걸 질문을 바꿔서 서울이 못하나요? 서울이 요즘 잘해요? 라고 물어보면 아쉬워요 라고 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조금 저한테는 답변을 다르게 하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 경기에서도 많이 느꼈던, 아까 지나가면서 설명도 하긴 했었던 장면인데, 그 박수일 선수 쪽에서 나상호 선수 쪽에 전반 한 10분 그 내외에 한 번 있었거든요. 깔아주는 크로스가. 근데 그 장면에서 좀 선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나상호 선수가 그 뒤로 갈 게 아니었고, 저는 제 생각에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너무 느긋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있었고, 오늘도 전방에다가 투입한 다음에 리턴 받는데 리턴에서 미스난 장면들이 많았죠. 사실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서울의 공격 전개가 조금 더 세밀해져야 된다. 이거는 그냥 100% 공감합니다. 네, 조금 더 그 속공에서 나가는 속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어떤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나라는 거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뭐 부정할 생각이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독의 문제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해명을 하자 그러면, 제가 좀 팬들이 급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이 얘기 드리기 전에 먼저 사실 말씀드리면, 제 친구 서울 팬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오늘 형 커뮤니티 자기가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리뷰를, 아니스 감독을 조금 이제 실드 치는 리뷰를 하면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내일쯤 업로드 해라, 그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알겠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다. 내 스타일은 아니다.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제가 조회수 크게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서울 팬들이 많이 보신다고 해봤자 돈도 별로 안 돼요. 열심히 보시면 맥주 한 캔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 팬들에 대해서 서울이 망해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말하는 건데 그것까지 안 할 건 아니다 싶어서 오늘 한다 그랬거든요. 하여튼 이제 넘어가고,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아니스 감독의 문제냐, 이게 과연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스 감독의 문제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22라운드 리뷰 때 조금 나이브하게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설명이 생략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좀 해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저는 서울 스쿼드 자체가 상위 스플릿을 노릴 만한 스쿼드긴 한데, 그 이상에서 2, 3위를 노릴 만한 스쿼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저는 그게 전제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급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팬들하고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 팬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 팀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우리 팀이 최고고, 우리 팀이 잘하고, 우리 팀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이 없는 팀에서는 발전의 여지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 팬들이 굉장히 그런 마음들을 전 높게 평가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좀 서울의 스쿼드가 좀 불균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서울 팬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스마르랑 기성용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라는 게, 이 두 선수가 개개인이 경기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서울의 허리가 아직도 기성용 오스마르냐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성용과 오스마르 선수가 전성기 때 굉장히 대단한 선수였다는 거는 제가 제일 잘 알죠. 그 시대의 축구를 너무 열심히 봐왔고, 근데 기성 선수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국가대표팀에서 제일 좋아하던 미들필더였기 때문에 정말 팬인데, 근데 저랑 동갑이거든요. 기성용, 오스마르, 그 다음에 임상엽 선수까지. 88년생 서울 올림픽 둥이들이 지금까지 주전을 뛰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성용과 오스마르가 같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오늘은 이제 변슬백으로 나와서 그래도 좀 능숙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도 득점 장면, 팔로세비치 득점 장면을 잘 보시면 결국에는 공격수가 들어가고 이 공간에서 득점이 나온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스마르랑 기성용이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 두 선수가 볼도 잘 차고 빌드업에는 관여를 잘 해주지만, 이 위험 지역을 타격해야 될 상황에서
박스 미드필더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성용이나 오스마르가 잘해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안익수 감독님이 김진야라던가 박수일이를 굉장히 전진시켰던 이유는 이 중원에 있는 이 두 명의 공격 가담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메우라고 전진시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성용이 문제다, 오스마르가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두 선수가 계속 주전으로 나와서 둘이 뛰고 있는 상황이 좀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 황인범 선수가 있을 때처럼, 혹은 이제 기성용의 파트너, 혹은 때로는 오스마르의 파트너, 혹은 기성용 오스마르가 나오고 후반전 45분에 힘을 써야 될 때 나올 수 있을 만한 퀄리티 있는 미드필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서울 팬 친구가 한찬희 선수랑 이승무 선수 이제 트레이드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이해가 되는 트레이드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얘기도 이제 이거랑 연관된 얘기인데, 포항 같은 경우는 윙백의 전진이 조금 과감하죠. 과감하다 보니까 후방을 지킬 만한 미드필더가 필요하고, 그런 미드필더 유형은 한찬희 선수가 잘 어울리죠. 왜냐면 그리고 사실은 한찬희 선수 볼 돌릴 때도 본인이 볼 잡고 많이 좌우로 뿌려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찬희, 오스마르, 기성용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물론 이제 한찬희 선수가 이번 시즌에 그 수원FC전에서 멋진 중거리슛을 넣긴 했지만, 그쪽에서 머무르는 걸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라 오히려 활동 반경이 오스마르나 기성용하고 그러니까 겹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윗선에서 움직일 수 있고 많이 뛸 수 있는 이승무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안익수 감독님의 축구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의 구성 자체도 조금은 흠결이, 그러니까 약점이 좀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로 또 더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안익수 감독님 축구한테 좀 시간을 줘보시라 하는 이유는 사실 그거는 있어요. 제가 구독자 많이 한참 늘 때 보시면 제가 이제 김상식 감독님 욕을 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김상식 감독님의 그 어떤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건 3년차거든요, 사실. 1, 2년차 때는 전북 현대 공격력이나 뭐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 제가 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되게 실례잖아요. 그리고 뭐 어찌됐든 뭐 저도 한국인이고 제가 좋아했던 또 선수기도 하고 예전에 대표팀에 계실 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지도자들한테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이 감독을 잘라야 된다, 이 감독 문제가 있다 라고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지켜보는 편이 강한 편이었죠. 사실 그런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건 있어요. 안수 감독님 축구가 답답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난 22라운드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요 부분에서 강해요. 페널티 박스 근처 말고 페널티 박스 바깥쪽 여기서 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경기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에 대해서 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완해야지 할 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리뷰를 드렸었고, 근데 제가 이제 반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지금 여기서 경기 운영하는 건 좋은데 감독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오면, 지금의 제가 서울의 어떤 스쿼드의 불균형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노장 선수들이 많은데 주축이고, 또 수비진에는 말씀드렸나요? 수비진에는 좀 경험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죠. 이한범, 이태석, 김주성 선수도 군대도 갔다 오고 좀 늘긴 늘었다 하지만 아직은 뭐 수비수로서 노련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박효리 선수라던가 김진현 선수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선수가 아니죠. 그리고 공격적 능력을 많이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따지고 보면 수비진은 경험이 없고 많이 뛰어줘야 되는 중원 쪽에는 좀 늙은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서울이 스쿼드 불균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어떤 서울의 부진? 이기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단순히 감독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장면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경기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골 실점한 건 너무 아까웠죠.
근데 그거는 감독으로서도 저는 예상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코너킥 같은이나 세트피스 제어하려고 센터백을 하나 더 넣었잖아요, 황현수를. 그 다음에 이제 기성용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뛸 수 있는 이승물 넣었고, 전술도 5-3-2 세워놨다가 5-4-1로 바꿨고, 그 다음에 나상호를 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역습해가지고 한 골 더 넣으면 3대1 되면 정말 편하니까. 근데 돌격대장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실점을 하다 보니까, 네, 하여튼 그러니까 전 감독은 뭐 거의 무한 책임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감독 잘못이긴 한데, 이게 진짜 감독만의 잘못이냐 라고 좀 되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그겁니다. 대안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이 지금 스쿼드를 가지고 인천이나 대구가 하는 것처럼 내려선다 그러면 서울이 과연 실점을 안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결국 그거 아닙니까? 서울이 막판에 포항 상대로 미리 먼저 내려서 두드려 맞았다? 근데 이거 포항 상대로 전반부터 내려서 역습하는 거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으면 괜찮았을까요? 혹은 전방 압박을 안 하는 게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이게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팬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야, 포항같이 볼 잘 돌리는 팀 만나면 수비하기 좁혀가지고 내려놔가지고 수비해야지. 그 다음에 역습 노리는 게 맞지 않아? 그게 정석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거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해가지고, 야, 포항처럼 볼 잘 돌리는 애들 데리고, 특히나 이호재나 제카나 자꾸 볼 안 돌고 본인들 공격 안 되면은 페널티 박스 안에다가 제카랑 이호재 이용해가지고 자꾸 붙이고 고영준 떨어지는 거 가지고 먹는 팀, 그런 걸로 공격 잘하는 팀인데 내려서야 되겠냐? 라인 올려놓고 전방 압박해가지고 우리 골대에서 먼 쪽에서 상대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 팬들이 가끔은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전술적이나 전략적인 걸 얘기를 해보면 이거 외통수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따라왔기 때문에 나오는 비판들인 거지, 과정에 대한 적절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아니스 감독님이 제가 보기에 100%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또 동시에 지금 좋아 보이지만 허점이 있지만 또 그렇게 맞는 허술하지만은 않은 해서 3, 4위 정도에서 경쟁할 만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팀 가지고 지금 딱 3위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아니스 감독님을 보는 FC 서울 팬들이 굉장히 아니스 감독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때 조금 급해 보입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김신진 선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 수원 FC전에서 본인이 득점했던 장면에서 그 팔로세비치 리턴해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라던가 오늘도 그 측면 쪽에 내주는 장면들이라던가 원터치 내주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김신진 선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비진도 잘 보시면 김주성, 이한범, 그다음에 뭐 이태석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기회를 받으면서 크고 있죠. 물론 이제 불만 가지시는 분들은 김경민 왜 안 쓰냐, 한승규 왜 안 쓰냐, 백상훈 뭐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요. 이 선수들이 과연 훈련장에서 압도적으로 잘했다면 안 쓸 수가 있었을까, 그 생각도 좀 하거든요. 저는 좋은 선수들이긴 한데 전반적인 경기 운영을 고려해봤을 때 기성용이나 오스마라만큼 볼을 잘 돌릴 수 있느냐, 헌신적으로 뛸 수 있느냐, 혹은 한승규 선수가 들어왔을 때 팔로세비치만큼 수비 가담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공격을 해야 돼서 수비를 하나 빼고 공격을 넣는다 그러면 그 얘기는 동시에 수비가 얇아지고 공격이 강해진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밸런스를 잘못 잡으면 역습 맞고 진다는 얘기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경기를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기성용, 오스마르 번갈아 가면서 변수백 쓰고 그 형태 바꾸는 것들, 그 다음에 수비할 때 5-3-2로 바꿔가지고 측면은 윌리안이랑 팔로세비치가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이고 수비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 선수들이 측면까지 커버해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면서, 또 이제 그 포항이 좋아하는 하프스페이스 제어할 수 있도록 3픽 형태로 세워놓은 거, 그거 나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전술이 없냐, 전략이 없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스 감독님은 없는 지도자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역시 공격 전술이죠. 공격 전술에서 0대0 교착 상태에서 오늘은 멋지게 기성용 선수의 크로스에서 김신진 선수가 헤딩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거 외에도 조금 더 다양한 패턴들이나 조금 더 과감한 시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보면은 이 근처까지는 너무 잘 가는데
여기 들어올 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뒤로 나간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황의조 선수의 부재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그런 얘기도 리뷰에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황의조 선수가 득점 빼고 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좀 많이 느껴지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성호 선수가 굉장히 돋보이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나성호 선수가 최근에 많이 좀 조용해졌죠. 저는 그게 황의조 선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계속 휘젓고 다니고 흔들고 다니고 막 들쑤시고 다니고, 근데 얘 자꾸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선수가 황의조라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이 선수가 막 4번 선수가 공격수인데 막 흔들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여기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를. 얘가 일로 가면 일로 또 따라가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공간이 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엔 나상호 선수가 굉장히 잘 이용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황의조 선수가 빠지고 나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나상호 선수 쪽에 너무 많은 그 어떤 견제가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비온 존슨 선수도 나쁘지 않은 선수고, 일리첸코도 물론 잘했던 선수지만 조금은 공격수 쪽에 무게를 조금 더 줘서 영입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됩니다. 그래야지 서울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수인 나상호 선수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저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하여튼 뭐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안익수 감독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야, 안익수가 그래서 좋은 지도자야? 김기동이 좋은 지도자? 저는 김기동 감독님이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K리그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안익수 감독님한테 그래 안익수가 김기동보다 위야라고 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 안익수보다 나은 감독이 있어? 라던가, 아니면 서울이 지금하고 다른 전술을 택한다 그래가지고 꼭 이길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그건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수비적으로 전술을 바꾸고 역습 전개를 바꾸더라도 수비에서 근거하지 못하면, 네, 그리고 또 대구 같은 팀들도 뭐 수비를 견고하게 한다고 하지만 한 골이 들어가고 두 골을 먹고 나면은 두드려 맞는 경기들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축구가 실수가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느냐 라고 또 한번 다시 묻고 싶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서울 팬들한테는 속 시원한 이야기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좀 리뷰를 안 할까 싶습니다. 서울 리뷰는 제가 예전에 전북 리뷰도 좀 덜 하려고 한다 말씀드렸던 것도 있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그거예요. 제가 뭐 서울 싫어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분들을 뭐 설득하려고까지 하는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이해 안 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팬들께서는 제가 이제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시면은 또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가지고 좀 댓글 다시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당분간은 서울 리뷰는 좀 밀어둘까 합니다. 뭐 이 이상의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강등이 될 수도 있고 강등이 안 될 수도 있고 막 물론 좀 여유가 있지만, 하여튼 뭐 제가 그 서울 팬 친구 물어보면은 강등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조금 리뷰를 자제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 팬들께서도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예, 하여튼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말한다 그래가지고 제 말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언젠가 또 리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좀 기다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 포항하고 서울 포항전 오늘 있었던 25라운드 이후에 좀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정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서울 얘기는 여유 있을 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들 혹은 의혹이라고 하긴 그렇고 의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오늘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냥 FC 서울 팬, 포항 스틸러스 팬이 아니기 때문에 두 팀도 너무 경기를 재밌게 하는구나, 하여튼 얘네 둘이 만나면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좀 드는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 더 드리면, 안익수 감독님 축구에 저는 장점이자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점은 맞불러오는 팀은 상대로 좀 강해요. FC 서울도 수원 FC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포항 스틸러스도 그렇고, 공격을 같이 해주는 팀들한테는 곧잘 경기를 하는데, 이제 수비적으로 내려선 팀들한테는 좀 고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그 역시 그 좀 선수단 구성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려선 팀들, 특히나 파이브백 상대로 파이브백을 세워가지고 여기 지금 뭐 이제 빨간색이 있으니까 그대로 설명 들어보자면, 여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따라가 버리거든요.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면 사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를 제어하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숫자 싸움이죠. 이제 숫자 싸움을 하려다 보니까 파이브백에서 서는 팀들도 많은 건데, 사실은 뭐 제가 FC 서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게 평가하는 중에 하나는, 이렇게 역습을 맞아가지고 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경기 운영을 침착하게 잘하기 때문에 막 지난 시즌처럼 대량 실점하지 않고 한 골 주고 못 이기는 경기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실점왕이 줄어들었다는 거.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기서 경기 운영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경기 운영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볼을 뺏기더라도 빨리 되찾아올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 쪽에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안익수가 없는 축구가 야, 안익수가 2위 하겠냐? 라고 물어보면 힘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 안익수 잘려야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면, 야, 그 정도까지 하기는 나쁘진 않은데,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 여기 안에서만 조금 더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김신진 조금만 더 쓰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자꾸 변명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어떤 근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항상 길게 리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재밌는 경기였고요. 네, 하여튼 조만간 주말에 또 리뷰할 기회가 있으면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예, 주말 동안 토요일, 일요일 정말 즐겁게 쉬시고요. 예, 경기도 재밌게 보시고, 제가 또 리뷰할 경기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했나 봤더니 42분이야. 갈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했네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